간에 중간에 쪼개서 빼버리면은 독입니다. 독. 그죠? 사람이 돈이 생기면 좀 쓸 일이 생겨요. 희한하게. 저희 은행에서도, 저희 기업은행도 한 3번 정도 과거에 중간연장 했습니다. 전 직원들 대상으로 또는 선택에 의해서. 그리고 특히 작년에는 또 많았었죠. 여기도 많았을 거예요. 마지막에 타먹자. 개 타는 것처럼 막 타먹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퇴직금 계속 쌓아놓고 계시는 분들이 제일 대피합니다. 저희 직원들도 그래요. 네. 어디나 다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다들 하셨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다시 그래서 중간연장을 막았습니다. 저거에 대한 그 반대가 굉장히 심했어요. 국회 통과되는데 3년 걸렸죠. 2008년 만에 올렸는데 2011년도 7월 25일 날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법을 공포하고 나서 1년 후부터 시행할 수 있으니까 작년 7월 26일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직원분들은 불만이 많으시죠. 아, 퇴직금 이제 못 받는다. 혹은 작년에 초에는 마지막이니까 빨리 정산해 주십시오. 그리고 없어요. 기업들 가보면 퇴직금 작년 7월 25일자로 싹 다 없습니다. 다 지급해버리고 없어요. 네. 근데 그게 잘 살펴보시면 좋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직원분들이 생각하게 된 이면에는 그런 게 있죠. 이 회사가 내가 물론 몸 닦고 내 평생 직장 또는 직장 내 월급을 주는 그 기업으로 생각하지만 만약에 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또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내 퇴직금을 계속 여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근에 IMF 이후에 외환위기 이후에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아예 일체 못하도록 중간연산을 막는 대신에 해주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퇴직연금이라는 걸 시행합니다. 퇴직연금은 사실은 2005년 말부터 시행되고 있었어요. 이 기간 동안에 2012년에 중간연산이 없어졌고 7년 동안은 사실상 유예기간을 준 셈이에요. 이런 반발이 예상되니까 그 기간 동안 제도는 시행하고 있대 강제로 대신 시행하지 않고 놔두되 중간연산에 대한 반발을 예상해서 좀 유예기간을 뒀다가 이제 중간연산 막은 겁니다. 자, 퇴직연금에 대한 그 법명칭을 보시면 여기 줄여놨는데 보시죠. 뒤에 보시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줄여서 노동부에서는 퇴직연금이라고 홍보를 했어요. 이게 퇴직연금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법명칭 그대로 홍보했으면 지금부터 가압류를 훨씬 높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보시는 것처럼 근로자들 퇴직금 보장해주자. 이거거든요. 법명칭이. 근데 그걸 멍청하게 퇴직연금이라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물론 생각은 있었죠. 개인연금, 국민연금 있으니까 아, 퇴직연금이라고 하자. 3층 보장. 이겁니다. 단순한 생각이. 근데 개인연금, 국민연금, 연금 맞죠? 퇴생부터 연금이에요. 근데 퇴직연금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금이죠. 달랐어야 돼요. 처음부터. 근데 이 이름 자체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름에 보시다시피 중간정산 있고 없고 떠나서 사업장에서 회사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내 퇴직금 보장 받는구나. 국가에서 보장해주는구나. 라는 거를 법에 천명을 해놨어요. 근로기준법이 사실은 근태법으로 바뀐 거거든요. 근로자 퇴직금 어떻게 보장해줬느냐? 아까 우리 부장이 잠깐 언급해줬듯이 저는 기업은행의 직원입니다. 하지만 저희 기업은행 말씀 안 드리죠. 만약에 우리은행의 퇴직연금을 발표했어요. 사업자분들 하실 거예요. 공정한 절차를 밟으실 겁니다. 근데 사업자분들 해서 우리은행 많이 가입하셨어요. 그러면 회사 전체 직원분들의 퇴직금이 지금 10억이 넘거든요. 쌓이는 게 그 금액을 일정 부분을 우리은행에다가 예치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하시는 기간 동안 회사는 매년 말 기준으로 그 회계 결산을 해야 되잖아요. 말 기준으로 추계액을 잡으면 퇴직금 전체를 잡으면 금액이 계속 증가하죠. 퇴직자도 있고 신규 직원도 있고 하지만 자연 발생분이 있어요. 내 퇴직금 1년씩 늘어나니까 그거를 계산하셔가지고 매년 꼬박꼬박 계속 예치해 가실 거예요. 직원들 퇴직금을. 근데 거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우리은행이라고 했죠. 우리은행에 퇴직금 가입하고 난 이후에는 그 돈 회사가 아무리 자금이 필요하고 부도가 날 지경이 된다 하더라도 심지어 부도가 나도 그 돈을 회사가 못 겠습니다. 다시는. 그러니까 보장이 되겠죠. 그래서 근로자 퇴직금 보장법입니다. 그 보장되는 걸 국가에서 보장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 기업은행도 가입하고 있는 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유치활동, 오늘은 유치활동은 아니지만 유치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또 하나 하는 게 있어요. 회사가 저희는 중소기업은행이니까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부도가 나요. 사장님이 도망가십니다. 근데 그 전에 어찌어찌 해서 저희한테 퇴직금이 가입이 돼 있어요. 저희가 그 직원들한테 저희한테 들어가는 퇴직금을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그겁니다. 그래서 연금 이런 걸 먼저 떠오르시면 안 돼요. 이거는 퇴직금입니다. 그걸 보상해 주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퇴직금 제도는 지금 아름다운 가게 현재 퇴직금 제도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과거에는 퇴직금 제도, 퇴직이 없을 때는 그냥 퇴직금 했었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퇴직급여 제도예요. 퇴직급여 제도로 바뀌었고 그 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현재 아름다운 가게 퇴직금 제도. 아름다운 가게는 지금 전체 직원 퇴직금을 다 예치하고 계세요. 다만 퇴직연금이 아닐 뿐입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 총액을. 자, 근데 어쨌든 그게 퇴직금이고 퇴직연금을 도입하시게 되면 DB형, DC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보셨던, 그죠? 작년에 설명회 듣고 하실 때도 DB가 뭔지 DC가 뭔지 엄청 들으셨을 거예요. 물론 지금 기억 안 나십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나라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 DB, DC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퇴직금은 지금처럼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주는 거. 퇴직연금은 DB가 됐건 DC가 됐건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다 예치 맡겼다가 그걸 보장받는 거. 그죠? 그리고 중간정산에 좀 차이가 있어요. 우선 일시금 받는 건 차이가 없습니다. 일시금 받는 거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퇴직연금은 옵션이 또 있죠. 연금 받을 수 있는 게. 그거 차이고 중간정산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지금 현재 아름다운 가게의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작년 7월 26일부터 중간정산이 없어졌지만 예외사항이 있어요. 그죠? 7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요 사유의 혜택은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퇴직연금 도입해서 DC용으로 만약했다. 그러면 요 빨간색 두 개를 빼고 5가지만 해당이 돼요. 예외사입니다. 만약에 DB용으로 했다 그러면 아예 없습니다. 중간정산 없어요. 무조건 회사의 퇴직금은 나갈 때 나오는 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정산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어요. 그 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근데 보시면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유효, 파산회생, 천재지변, 전세자금, 임금피크제 가장 많이 수요가 있을 게 이 빨간색 두 개일 것 같아요. 그나마 퇴직금 가지고 웬만하면 안 건드리시겠지만 수요가 있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DB형과 DC형에는 일단 없어요. 없는데 제도를 두 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거를 활용해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가 있도록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일단 제 설명을 끝까지 듣고 나면 아 나는 이게 맞겠구나 생각이 드실 거예요. 대부분 직원분들은 DB형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근데 이게 전혀 없다. 원칙은 없습니다. 중간에 받을 수 있는 사유. 근데 저 사유에 해당되면 내가 무득이한 경우에는 탔을 수도 있는 예외적인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시금 연금도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주무시면 안 돼요.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자, 퇴직연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지급하던 지금까지의 퇴직금 제도와 다르게 중간에 금융기관이 껴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적립해뒀다가 금융기관이 퇴직할 때 받는 겁니다. 근데 제도가 DB, DC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숫자 뒤에 보이세요? 자, 예를 들어서 한 직원이 아름다운 가게에 입사를 하셔가지고 첫 해 월급 100만원 받았어요. 그 다음에 5만원씩 월급이 올랐어요. 보통 이렇게밖에 안 오르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 많이 안 오릅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3년을 꼭 맞추고 퇴직했다고 가정을 하면 퇴직금 얼마시죠? 얼마세요? 퇴직금. 네. 이렇게 딱 받다가 3년 꼬박 채우고 퇴직금 있잖아요, 여기. 자, 내 퇴직금은 최근 월급 곱하기 내 근속연수. 그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자, 110만원 3개월 동안 받았을 테니까 곱하기 3년 하면 330만원. 지금 아름다운 가게 직원분들 퇴직금 이렇게 받아가시죠? DB형 도입하고 똑같아요.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퇴직금이잖아요. 다만 은행에 들어가 있죠. 퇴직금이 그 차이. 그리고 나중에 연금도 선택할 수 있죠. 그 차이. 근데 DC는 달라요. DC는 똑같은 예입니다. 5만원씩 올랐어요. 올랐는데 DC는 어떻게 그 회사에서 넣어줄 거냐면 100만원을 물론 개인이 손에 가져갔으면 계산 아니지만 가상계좌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다 연봉이 다르시잖아요. 급여가. 그래서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내 월급 100만원을 내 퇴직금 계좌에 넣어줄 겁니다. 그 다음 해에는 내 월급이 105만원이죠. 왜냐하면 1년 일하면 한 달치 월급 퇴직금이니까. 그죠? 105만원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110만원 넣어드릴 거예요. 그걸로 끝입니다. 회사 퇴직금 안 넣어줘요. 그러면 내 계좌에 들어있는 퇴직금은 얼마냐? 315만원이죠. 그럼 분리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보상해 주냐면 내 계좌에 넣었죠. 그거를 내가 상품 선택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퇴직할 때까지.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310만 원에다가 이자 발생한 후까지 해서 내가 퇴직금을 가져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뭐 책자를 이렇게 보시면 임금 상승률하고 운용 수익률하고 뭐가 높으냐에 따라서 어떤 게 근로자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단적으로 우리 회사 임금 상승률이 5%다. 은행 이자 5% 안 되죠 지금. 3%도 안 돼요. 나는 우리 회사 임금 상승률 5%면 무조건 이게 유리합니다. 그죠? DB형이에요. 근데 은행 이자가 만약에 10% 든다. 수익이 10% 날 수 있다. 이게 낫겠죠. 유리합니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단적으로. 근데 DB형과 DC형의 가장 큰 또 차이점 뭐냐면 아까 여기 보시면 임금 피크제라는 게 있었어요. 빨간 표시에 우리나라 정년 연장되죠. 60세로 연장될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부가에서 따라오는 게 또 있습니다. 뭘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임금 피크제입니다. 기업들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고임금에 연세 많으신 분들을 계속 데리고 있기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 지금까지 정년이 55세였다 그러면 60세 연장될 거잖아요. 55세나 58세 이 정도부터 임금 피크 도입할 겁니다. 임금 피크가 뭐냐면 이 사람은 입사해서 퇴직할 때까지 월급이 계속 올랐죠. 근데 그 이후에 정년 연장되면 퇴직할 때까지는 또 임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임금 피크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덜 받더라도 많이 오랫도록 같이 일하자. 이게 임금 피크제 그리고 정년 연장으로 우리나라 확산이 될 겁니다. 이미 공공기관들 벌써 작년부터 도입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시행하도록 합니다. 임금 피크제 도입한 공공기관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3년 연장됐어요. 3년 그 정년 연장됐는데 3년 동안 임금이 최종적으로 최고 많았을 때보다 60% 수준으로 받고 퇴직했어요. 근데 그거 다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애들 커야 되잖아요. 학자금도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최고 임금이었을 때 그거 받고 퇴직하시고 다른 닭집 하시고 막 그러셨는데 지금은 전혀 고려 안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덜 받더라도 선택하세요. 근데 그때 문제가 있어요. 퇴직금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깁니다. 그죠? 내가 110만 원이었을 때는 330만 원 꼭 퇴직할 수 있는데 정년 연장된 건 좋은데 만약에 내 4년차 월급이 만약에 90만 원이다. 그러면 94, 36, 30만 원밖에 안 들어가죠. 심지어는 80만 원이다. 그러면 320만 원 되죠. 10만 원이 깎여요. 오히려 1년 일했는데 퇴직금이.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모든 사업장이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회사에서 지금 퇴직을 도입하실 거잖아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우선 DB형으로 먼저 도입하시게 되면 내 퇴직금이 이렇게 쌓입니다. 쌓이다가 임금 피크 해당되는 그 해에 짧을 때 보이시나요? DB에서 DC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제도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퇴직금 330만 원을 내 계좌에 넣어줄 거예요. DC로 전환할 겁니다. 그 다음에 4,000원대 발생한 80만 원 여기다가 추가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330만 원 더하기 330 더하기 80 해가지고 410만 원이 되는 거죠. 내 퇴직금이. 퇴직금 다 보증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훌륭한 제도가 없습니다. 따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기업들